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열 하루째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레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관광객에 대한 발열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지사들은 경제 정상화 일정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4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752명, 사망자는 2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대부분은 해외 유입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 3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만 12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4명, 경기 3명, 대구 2명 모두 해외 유입 관련이었고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으로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1명이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90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8,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도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인 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서 강력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황금 연휴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프면 출근, 등교 안 하기, 생활 방역 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열 하루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세에도 정부는 거듭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험 요소 때문인지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열흘째 10명 안팎입니다. 안정세에도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우선 방역망을 벗어난 확진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주에는 6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발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특정 집단에서는 최대 30%대에 달했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접촉자를 양산하는 조용한 전파로 환자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콜센터 집단 발병인 경우에는 약 8.2%, 의정부 성모병원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예천군의 경우에는 한 36% 정도가 혹시 모를 전파 위험성은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명에 달하는데 무단 이탈자는 286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관리 강화 필요성에 전자팔찌인 안심밴드를 도입했습니다. 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합니다. 네,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하신 분만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감염 환자가 완치돼 퇴원한 뒤 다시 확진되는 재양성자도 2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환자의 증가, 격리 해제자의 증가에 따라 재양성도 일정 비율을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양성자로 인한 감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엿새에 이르는 황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여행지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가 감염 재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뚝 떨어졌던 서울역. 예년과 비교하면 아직 승객이 절반 수준이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앞두고 미리 열차표를 끄는 승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 저녁부터는 KTX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하행열차 대부분이 매진됐습니다. 다른 주말보다는 좀 예매율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연휴를 놓치면 긴 연휴는 추석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어린이날도 있는 만큼 나들이를 결심한 가족이 많습니다. 아이도 유치원에 지금 거의 2달 넘게 계속해서 못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콕 생활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루 정도는 저희 글램핑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부분 제주도나 동해안 등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 안 하는 담양. 연휴 기간 속초해안 리조트는 예약률이 90%까지 치솟았고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은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17만 9,0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 관광객이.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포함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여행을 하더라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제주도가 황금 연휴 기간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 입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의 37.5도가 아닌 37.3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7.3도 이상이거나 건강 이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빠른 검사를 위해 공항 내에 1인용 초스피드 워크스루 진료부스를 도입하고 상주 방역 인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의심 증상 시 신속한 연락과 동선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서 렌터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다음 달 수출 전망이 외환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암담해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의 5월 체감 경기도 역대 최저여서 다음 달 한 달이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다음 달 수출 전망이 지난 1980년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5월 수출 전망치가 65.0,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체가 긍정적 전망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탓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각종 제품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판로가 꽉 막힌 자동차 수출 전망이 30.8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오락 서비스,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등 순으로 저조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극심한 수출 부진은 고용 인력이 많은 협력업체들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체는 판매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큰 형편이고요. 관련 부품업체나 이런 데들은 버틸 여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두 업체 모두, 완성차, 부품업체 모두 힘든 시기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전망이 온통 잿빛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 지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5월 업황 전망 지수가 60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절벽 앞에 선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면 전후방 업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남기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유동성 지원이 무엇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경제계는 요구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일부 개인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두 곳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원금 상환 예정일이 한 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같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니고 원금 상환은 최대 1년까지 미루더라도 이자만큼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는 경우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채무자가 거짓 진술서를 바탕으로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금융회사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무전기 등에 들어가는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군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는 도중에도 폭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발 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10건씩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 폭발 사고 사진입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무전기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YTN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폭발 사고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군 장병들이 무전기나 탐색 장비 등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 부분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육군에서 모두 95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 평균 10번꼴입니다. 무기 다루듯이 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보다. 이것도 무기 다루듯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주의가 더 컸던 거예요. 특히 지난해 군용전지 폭발이 대형 화재로까지 번진 이유는 군의 현대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가상 전투 장비 도입과 신형 무전기 교체 등으로 군용전지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창고에 쌓아만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전기는 늘어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용량이. 그 배터리 어떤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난 거냐 아니면 보관과 관리 때문에 문제가 난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겠죠. 10년치 군용전지 폭발 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눈에 띄는 점이 또 있습니다. 전체 95건 가운데 FM 무전기에 들어가는 특정 전지에서 절반이 넘는 5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전지는 A사가 독점하다시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A사의 군납 실적은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도 같은 제품이 군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A사는 리튬 전지는 단락과 과방전 등으로 파열될 수 있다면서 제품 결함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런 군용전지 폭발에 대해서 군은 사고를 덮고 숨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폭발 위험이 없는 신형 전지로 교체하는 사업도 5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리튬 전지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 군용전지 생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리튬 전지가 연쇄 폭발하면서 마치 전투라도 벌어진 듯 굉음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2017년에도 군용전지 생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위험성은 이미 업계에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왜 그걸 갖다가 못 쓰게 했냐면 뭐냐면 그게 폭발력이 되게 커요. 리튬이라는 게 원래 지금 시장에 공급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한 5년은 됐을 것 같아요. 폭발 사고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성능도 지금 떨어져요.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당시 군은 안전한 공기 아연 전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운용 적합성 검사까지 진행하고도 정작 교체 사업은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엔 군용 리튬 전지를 쌓아둔 창고에서 화재까지 잇따랐습니다. 군은 숨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신고를 딜레이했어요. 지금 보안상이라고 해서 뭐 지들끼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엄두도 안 나는 거를 자기네가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쓰는 거죠. 10mm라고 해서 정확한 리스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용전지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압과 무게를 재고 낙하 실험 등을 통해 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지를 검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험 성적서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유연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시험 성적서를 안 받았어요. 말 그대로. 국방 규격에 맞는 성능 위주로 업체에 의존해 확인하다 보니 안전성 검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폭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군은 철저한 품질 검사와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의 방관과 은폐 속에 시한폭탄 같은 군용전지는 지금도 장병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기준 미국 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약 18,000명 증가한 약 100만 4,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100여 명 늘어난 5만 6,500여 명입니다. 같은 시각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는 확진자 98만 4천여 명, 사망자 5만 5,700여 명으로 약간 적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305만여 명의 3분의 1에 달하며 사망자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6%, 4달러 16센트 급락한 12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30% 넘게 밀리면서 11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6.8%, 1달러 45센트 하락한 19달러 9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으로 머지않아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탱크톱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초 다음 달부터 일부 재개를 밝혔던 공화당 주지사들도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지난 16일 3단계 지침 발표에 이어 추가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식당과 예배시설, 대중교통 등의 단계별 정상화 지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배시설의 경우 성가대나 음악 합주를 중단하고 우편과 전자결제를 통한 헌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경우 계산원을 위해 칸막이를 두고 고객 테이블에는 일회용 메뉴와 조미료 사용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 달 1일 일부 정상화에 들어가는 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아칸소, 오클라호마 등 중남부 대여섯 개 주들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쫓았다가 질책을 받은 조지아주의 경우를 보고 이들 주는 재개를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I told the governor of Georgia
Brian Kemp that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which are in violation of the Phase 1 guidelines for the incredible people of Georgia. 다음 달 15일 일부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한 뉴욕주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병원 수용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I will extend them in many parts of the state, but in some parts of the state, some regions, you could make the case that we should unpause on May 15th.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재택명령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정상화는 조기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다행히 확산세가 꺾인 모습이지만 미국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봉쇄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각각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스페인은 현지 시간 26일 신규 환자는 2,800명, 사망자 숫자도 3월 말 이후 가장 적은 3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5천, 6천 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최근에 2,000명 수준으로 안정을 찾았고 프랑스는 신규 환자 발생이 최정점일 때보다 3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과 공장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스페인에서도 어린이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Pues bueno, me parece una medida muy acertada, quizás llega un poco tarde, pero es una medida necesaria tanto bueno por la salud.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등이 처음으로 영업 활동을 개시한 지난 24일,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3만 9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월 내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 아래로 내려간 날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텍사스주와 테네시, 미주리주 등 장기간 봉쇄에 지친 지방정부들이 줄줄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방침이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be safe. We're not sure really. The stats on everything seem to be conflicting sometimes. 러시아도 현지 시간 26일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6,300여 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연일 피해가 불어나고 있고 브라질도 정정불안 속에 누적 확진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210개 나라에서 확산한 코로나19는 러시아와 남미에서 또 다른 불씨를 이어가며 좀처럼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국이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섬으로써 섣불리 종식을 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승인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외 승인을 전제로 국내 심사 절차를 간략히 하는 특례 승인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일본에서 승인을 받으면 코로나19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첫 치료약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사용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대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가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화석 연료 사용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탄소 배출도 그만큼 줄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선 탄소 배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